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꽃, 바로 목련이죠. 근데 이 목련이 그냥 예쁘기만 한 꽃이 아니라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무궁무진한 나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숲 해설가의 눈으로 목련나무 한 그루에 담긴 이 놀라운 이야기 보따리를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목련 이야기 여행 어떤 코스인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목련이 우리에게 건네는 봄의 첫 인사로 시작해서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공룡시대에서 온 꽃이라는 놀라운 과거도 만나볼 거고요. 또 그 안에 숨겨진 이름과 전설, 심지어 코를 위한 약으로 쓰이는 비밀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재미있게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봄의 첫 인사, 목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년 보는 그 목련이 사실 우리가 알던 그 목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작은 오해 하나를 풀면서 시작해 볼까요? 이 복슬복슬한 꽃봉오리 좀 보세요. 꼭 따뜻한 털옷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겨울 외투인 셈이에요. 근데 모양이 꼭 붓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붓이라는 뜻으로 목필이라고 불렸대요. 정말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우리가 공원이나 길가에서 흔히 보는 목련은 사실 우리나라 토종 목련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국에서 온 백목련은 꽃잎 9장이 모두 크고 활짝 펴지지 않은 채 컵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고향인 토종 목련은 6장의 큰 꽃잎이 시원하게 활짝 펼쳐지고요. 밑부분에 수줍은 볼터치처럼 옅은 붉은 줄무늬가 있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기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이렇게 하얗고 고운 꽃이 어떻게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엔 정말 놀라운 생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요. 얘들아, 목련은 꿀벌보다 먼저 태어났대.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 하나에 목련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 다 담겨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꿀벌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 누가 꽃가루를 날라줬을까요? 바로 딱정벌레 같은 좀 덩치 크고 굼뜬 친구들이었죠. 걔네들이 막 기어다니다 보면 여린 꽃잎은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련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 튼튼해져야겠다. 그래서 꽃잎은 두껍고 튼튼하게, 중심부는 단단하게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쁜 꽃잎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갑옷이었던 셈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뭔가 비밀스러운 이름이나 전설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재밌잖아요. 목련이 바로 그런 멋진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무랍니다. 바로 북향화. 글자 그대로 북쪽을 향하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꽃봉오리가 활짝 피기 직전에 그 끝이 꼭 북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여기엔 또 애틋한 전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공주님이 있었는데 북쪽 바다의 신을 사랑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신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죠. 너무 슬픈 나머지 공주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졌고 그 신이 공주를 묻어준 무덤에서 하얀 목련이 피어났는데 그 꽃만큼은 영원히 공주가 사랑했던 그 북쪽을 바라보며 피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한테 목련꽃 봉오리가 왜 북쪽을 보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좋아하겠죠? 자, 이렇게 예쁘고 사연도 많은 목련이 사실은 약으로도 쓰였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증상의 말이에요. 네? 코 막힐 때 이 꽃을 쓴다고요? 좀 의외죠? 그런데 맞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저 목련 꽃봉오리가 아주 귀한 약재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신이화라고 불러요. 매울 신자를 써서 매운 새싹이라는 뜻인데 맛이 좀 맵고 알싸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꼭 이렇게 꽃이 피기 전 봉오리 상태일 때만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활짝 펴버리면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 특히 찬바람 쐬고 나서 코가 콱 막혔을 때 있죠? 그럴 때 아주 좋다고 하고요. 뭐 그 외에도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붓거나 어지러울 때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머리부터 얼굴까지 두루두루 이로운 꽃이었네요. 자, 지금까지 목련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로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야기꾼의 도구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관찰놀이예요.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나침반 하나 들고 가서 정말 북쪽을 보고 있나? 찾아보는 북창화 탐정놀이도 재밌을 거고요. 또 꽃잎을 살살 만져보면서 와, 진짜 두껍다. 딱정벌라가 기어다라도 끄덕없겠네 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의 관찰력을 확 키워줄 수 있어요. 이번엔 미술놀이. 목련의 예쁜 모습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커피 필터에 물감 살짝 묻혀서 번지게 하면 정말 목련 느낌이 나고요. 솜이랑 갈색 종이로 그 폭슬폭슬한 나무 붓 봉오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종이컵으로 입체 목련을 만들어서 다 같이 큰 나무를 꾸며보는 것도 아주 멋진 활동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직접 움직여서 목련 이야기를 표현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동그랗게 웅크려서 꽃봉오리가 됐다가 서서히 팔을 벌려서 활짝 펴어나는 스트레칭.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니면 서리가 내린다 외치면 나무 밑으로 도망가는 술래잡기를 하거나 내가 딱정벌레가 돼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놀이를 하면 목련의 삶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이제 길에서 목련을 만나면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치진 않으실 것 같죠? 그 하얀 꽃잎 속에서 공룡시대를 버텨낸 강인한 생명력을, 또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코를 시원하게 해주는 고마운 약초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올봄 여러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떤 목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